변속 질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오일 교환보다 이걸 먼저 해볼 걸 그랬네요. 안녕하세요, 비비전입니다. 저번에 올린 미션 오일 교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그 미션 오일 교환에 60만원 지출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래서 수입차 유지비가 좀 비싸구나 하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만큼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채널 비비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미션 오일 교환 후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대기아 건식 7단 DCT 미션을 가진 스포티지 1.7 차량을 꽤 오랜 기간 소유했었는데요.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단 미션 충격과 고 RPM 사용, 그리고 클러치 이상 마모로 인한 소음 등 중고차 딜러 사이에서도 추천하지 않는 미션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때 현대기아 차에 대한 좀 안 좋은 선입견이 생겨서 그랜저 시승할 때도 변속기에 좀 집중해서 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스포티지가 첫 차다 보니 비교 대상이 없었는데도 남자의 직관으로 이거는 뭔가 미션 질감에 이상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만 킬로쯤에 다른 규격의 현대기아 순정 미션 오일로 교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유지기간은 길진 않았지만 미션 오일을 교환하고 변속 질감이 유의미하게 부드러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ZF 미션에서도 통할지 궁금했고, 오일 교체 후 7만 킬로도 넘었고 해서 겸사겸사 미션 오일을 교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차량 미션에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변속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속 구간에서 두드러지게 지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저속 구간에서 이유 없이 고 RPM이 사용된다든지, 오르막에서 정차 후 재출발해서 다시 평지로 진입할 때 속도는 비록 10에서 20km 정도지만 RPM은 2000에서 3000인데도 불구하고 변속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속 구간 충격이나 RPM 치솟는 문제는 ZF 미션 종특이다, 내리막에서는 원래 엔진 브레이크 때문에 RPM이 올라간다 등등 다양한 의견을 피드백해 주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같은 구간을 자주 다니는 제 운전 특성상 평소 같으면 1500rpm 부근에서 변속이 되어야 하는데 변속 시점에서 RPM이 치솟다 보니까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과 변속 느낌이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우선 미션 오일 교체 후 집으로 귀가하면서 느껴진 변속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변속 타이밍의 변화도 있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일시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션 오일 교환하고 바로 변속 질감이 부드러워졌다, 변속 충격이 사라졌다라는 후기가 있는데, 차주마다 운행 습관이 다르고 차량 컨디션에 따라 체감되는 부분이 달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 채널이니까 제 차량에 한정지어 말씀드리자면, 오일 교환만으로 변속 질감이나 변속 시점이 체감될 정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변속기가 오일이 바뀌고 학습 기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일주일 이상 타봤는데도 별다른 변화를 감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도에 차를 매수하고 순정 미션 오일을 토탈 오일로 교환했을 때도 오일 교환만으로 변속 타이밍이나 충격이 사라졌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 변속기 오일의 문제가 아니라 변속기 학습값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오일 교환 후 한 일주일 정도 주행한 다음에 학습값 초기화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학습값 초기화를 위해선 진단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ISTA나 범용 진단기가 있어야 되는데, 범용 진단기는 따로 돈을 지출해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 무료로 쓸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인 ISTA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분명히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신데, ISTA 진단 프로그램은 BMW 코딩 카페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켜서 차량과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 초기화 메뉴는 차량 처리 서비스 기능으로 들어가셔서 변속기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동을 켜야지 그 변속기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어댑테이션 값 표시 및 리셋으로 그간 학습되었던 변속기 값들을 초기화 해줍니다.
학습 후 운행 초반에는 완벽한 타이밍의 변속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행 시간과 거리가 늘어날수록 학습 데이터 값이 누적돼서 적합한 타이밍의 변속이 되는 걸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동을 걸고 초기 주행 시 저속 구간인 1, 2단에서의 변속 충격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는데요. 차량 구매 후 초반에도 이건 느꼈기 때문에 미션 오일의 문제 같진 않고 그냥 맘 편히 ZF 미션의 종특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매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씩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감안하고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변속기 매핑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매핑을 하면은 변속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내구성에 뭔가 저하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변속기 초기와 이후 변속 질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오일 교환보다 이걸 먼저 해볼 걸 그랬네요. 그리고 변속 충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가 이런 이야기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로 전류와 변속 충격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차량의 전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압이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의 오작동을 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기계와 그 배터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일리 있는 말 같기도 하고요.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차량의 전장류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변속기 관련 부품도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 상태에 따라 변속기 관련 부품들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주행거리가 좀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되는 전기의 양도 줄었을 거고 그게 아마 변속기 작동에 좀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거리를 주기적으로 주행해줘야 디젤 차량의 DPF도 그렇지만 배터리 충전 상태도 그렇고요. 변속기 로직도 최적화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디젤 차량 신규 등록 대수가 사상 최저라는 이야기를 접했는데 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승용 디젤이라는 파워트레인이 저평가받는 현실이 디젤 차주로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시대 흐름상 승용 디젤 차량의 판매가 예전만큼 회복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디젤 딸딸이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 조금 아쉽기만 하네요.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데 조만간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비전이었습니다.